네, 여러분들 시작해봐야죠. 10시 30분 방송. 여러분들도 뭐 주말에 놀러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번 주에 놀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이번 주가 휴가 피크죠. 8월 중순 해가지고, 8.15 광복도 있고, 해서 이번 주 주말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여러분들께서 내가 휴가를 간다라고 했을 시점에는 좀 천천히 매수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웬만하면 종목을 줄이고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부터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화요일 날이 좀 8.15 광복절이죠. 그래서 월요일은 매수세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대금도 별로 안 돌 걸로 이제 예상이 되죠. 네, 방송 말씀 중입니다. 네, 안 들리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들리시죠? 다른 분들 별 말씀 없으시니까 들리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휴가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거래대금도 좀 돌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시점이 이제 수요일부터는 거래대금이 거진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 정도는 시장이 좀 조용한 날이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휴가를 가시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휴가를 가시고, 웬만하면은 이번 주에 주말에부터 가시는 분들이 수요일, 목요일부터 여러분들 종목을 좀 덜어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휴가를 가실 때 웬만하면 종목을 덜어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많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코프로 BM이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고 있어서 코스닥 지수가 아주 그냥 고꾸라졌는데 지금 한 7%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드디어 이제 21선도 이탈을 해버렸네요, 이 친구가. 21선 이탈을 해버렸는데, 35만원 지지라인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는 오늘 차차 지켜보도록 하고, 이 친구가 21선이 이탈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21선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21선 위로 못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가 61선까지, 그러니까 30만원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친구가 30만원까지 떨어지려면 상당히 하락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장도 같이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구간이고 에코프로로 말씀을 드려도 이 친구도 21선을 이탈을 했는데 오늘 21선 위로 다시 복구를 하지 못한다면은 90만원까지도 충분히 하락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안 하셨겠죠. 당연히 안 하셨을 테니까 제가 항상 이 위에서 매수를 하시는 건, 좀 좋지 않은 방향이다. 항상 언제든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주도 섹터가 좀 변하고 있는 시점이죠. 주도 섹터가 좀 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를 담기보다는 2차 전지를 예전에 담아두셨던 거는 그대로 보시되, 지금 뭐, 2차 전지 해서 에코프로, 포스코, 지금 이제 STX는 아직 그 뭐죠? 매각 이슈들이 조금 있어서 이 친구들은 아직 뭐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친구들도 STX는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내리긴 내렸죠. 7% 정도? 이미 여러분들께서 담으셨던 것 분들은 뭐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15,000원, 16,000원 구간에 저항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맞고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이 친구는 당연히 좀 버려주셔야 되고 이제 좀 내가 놔주셔야 되는 거죠. 놔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도 아직 21선 이탈은 안 나왔지만 굳이 지금 볼 시점은 아니다. 이미 이만큼 올랐던 시점에 대해서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친구도 적어도 50만 원까지는 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오래 들고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손절까지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 이 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은 40만 원을 두고 시점이었죠, 여러분들. 40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수익을 내셔야 되고 이렇게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내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 제일 재진입 시점을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55만원 부근 일단 좀 봐주셔야 되고, 55만원에서 지지를 쌓는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지만, 이 55만원에서도 지지를 쌓지 못하고, 이 에코프로처럼 똑같이 이탈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시점에는 50만원까지도 충분히 여러분들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 이 50만원도 그렇게 안전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45만원까지 떨어졌을 때가 그나마 진입이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재진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얘는 45만원 부분이 제일 그나마 나은 시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55만원, 50만원 부분에서 진입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이 지지라인을 맞고 잠깐 기술적 반등이 있죠. 잠깐의 기술적 반등 정도는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내가 정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45만원까지는 뚜루 떨어지는 이런 시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로봇주들이 상당히 상승을 나왔다가 지금 2차전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같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진 1%를 뭐 10분, 20분 만에 1%를 떨어뜨렸어요, 코스닥이. 그래서 일단 이 로봇주들이 올라가기는 참 좋은 시점은 아니죠. 좋은 시기도 아니고. 근데 사실 시장 자체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막 엄청 떨어질 것 같고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래도 시장을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엄청 떨어질 것 같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제 꿈에서는 시장이 갑자기 막 하락 서킷 나오고 이런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느낌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 시장의 흐름을 봐서는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휴가 시점이 오기 때문에, 휴가가 좀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휴가에 대비해서 하락장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현금 확보를 좀 해서, 내 주식을 좀 팔아서 여러분들 가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휴가를. 근데 이 주식을 판다 해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틀 정도 기간이 소요되잖아요. 내가 주식을 팔았으면 이 현금을 내가 계좌에서 빼내는데 이틀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인 수요일부터 좀 많이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뭐 월요일, 화요일부터 빼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수를 담는 시간이기보다는 요럴 때, 하락장이 좀 나올 때, 하락장이 좀 나왔을 때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여러분들도 휴가를 가시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웬만하면은 종목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가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 미리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14만원, 요 친구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친구는 14만원 부근대에서 지금 지지라인 좀 쌓아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만원 부분에서 지지라인을 쌓아주는 게 제일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13만원, 23만원을 좀 지지라인 잡아주는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흐름이고, 여러분들께서 23만원 이탈을 한다. 그럴 때에는 웬만하면 수익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13만원 이탈을 했을 시에는. 근데 13만원 이탈하지 않고 13만원을 딱 잡기엔 좀 그러니까 여기 12만 5천원 12만 5천원 구간에 이탈이 없다. 이탈 없이 지지라인을 다시 쌓아주는 흐름을 보여준다. 라고 했을 시에는 조금 더 바라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는 하반기부터 시작이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곧 상장일이죠. 두산 로보틱스가 있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친구가 다시 로봇 시장에 좀 부흥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두산 로보틱스는 벌써부터 이슈를 막 내고 막 어쩌고저쩌고 뭐 벌써부터 뭐 개발한다 뭐 MOU 맺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부터 여러분들 이 친구가 상장을 하는지, 언제 상장을 하는지, 아니면 또 언제 또 청약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좀 하반기에 IPO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무조건 청약을 해보시기를 좀 저는 좀 권장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청약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무조건 한번 해보시길 좀 권장드리고,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상장을 하는 것 중에 SK 계열도 하나 있어요. SK 에코플랜트라고 있는데 이 친구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두산 로보틱스랑 SK 에코플랜트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이 좀 IPO 청약입니다. 청약을 좀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냥 이런 친구들도 하락 VI 받고 있고, 이 그냥 차트로 보시게 되시면은 이 친구도 상당히 상승세 보여주기 때문에 12만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떨어질 구간이 남아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친구들 다른 친구들도 있죠. 로보로보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익권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친구들 오래 가지고 계셨다면, 요 위에서 가지고 계셨다면은 이 친구들 충분히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기다려야 돼요. 6,500원 위이신 분들은 혹시나 아직도 평단을 분할못을 못해서 6,500원 위이신 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셔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되고,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친구들은 오늘 시장이 좀 이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진 시초가까지 왔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미 이 위에 있던 매물대를 좀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박수를 쳐줄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도 차분차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로보스타가 조금 더 빨리 올라올 것 같아요. 이 121선만 좀 올라와 준다면 이 친구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똑같이 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37,500원의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단을 낮춰주시기에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3만원 위로 좀 올라가시고, 그리고 32,500원 이렇게 두 가지의 저항대만 좀 처리를 해주면 어찌되었든 다시 한번 4만원까지 좀 오를 수 있어요. 어찌됐든 기다리면 4만원은 가거든요. 기다리면 가긴 갑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원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그냥 천천히 보셔서 4만원까지 보시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수익률을 봤을 때 15%, 20%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싶으시다면 차분하게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굳이 이 시간을 들여서 기다렸는데 내가 뭐 1%, 2%, 3% 먹자고 이 시간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단 충분히 낮춰주면서 수익 좀 크게 가져가시는 걸 원한다면은 충분히 비중을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지금 궁금하신 종목들을 웬만큼 풀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SDT테크 이런 친구들도 5만원 부근의 저항대 요것만 뚫어주면은 충분히 위로는 더 갈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비캠하고 LNF 2차 전지들이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LNF는 더 떨어질수록 괜찮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친구는 20만원, 17만 5천원 이 친구 이렇게 17만 5천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시고 난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만원 이 부분에도 있긴 있습니다. 22만원 부분에도 있기는 있는데 더 떨어진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자리라는 거. 이 친구는 떨어질수록 나에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떨어지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비캠 이 친구는 폐배터리죠. 폐배터리도 한 10월부터 좀 이슈들이 빵빵 터져지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8만원 부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만원 부근. 다시 이제 이 부분에서 수익 내지 않고 재진입을 하셨다면 이제 8만원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마녀공장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마녀공장도 한동안 좀 내렸으니까 이제 한 번쯤 올라올 때가 됐죠. 이만큼을 내렸으니까 어찌되었든 올라올 때는 됐는데 이 친구 저항대가 한 35,000원, 35,000원? 아니야. 32,500원?
31,500원 정도부터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평단이 좀 높으시다면은 이 친구가 내려왔을 때, 다시 내려갔을 때 선반을 낮춰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분들 수익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뭐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담으시기보다는 휴가에 대비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좀 담기보다는 여러분들 종목 가지고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시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솔트룩스는 3일 동안 이제 단일가 이후에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단일가 하락세가 나올 때 37,5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4만원 위는 지켜주고 있어요. 4만원 위를 좀 지켜주고 있어서, 어찌되었든 이 친구도 여러분들 밑에서 평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4만원 이탈 없으면 더 보고, 4만원을 이탈하면은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정원, 이 친구 아니고, 셀바스. 그 다음에 이제 27,500원. 부분에 저항대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찌되었든 지금 똑똑하고 있죠? 똑똑 27,500원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똑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좀 저항대 뚫어주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되었든 이 친구도 이 2만원을 뚫고 난 다음에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온 편이죠. 가파르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22,500원 위에서부터 한 27,500원까지 이 부분에 지금 있는 구간, 지지라인을 쌓고 있고, 이 지지라인 쌓은 다음에 27,500원을 뚫어줄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 방금 받으셨는데? 방금 받으렸는데? 네, 방금 다시 받으렸고.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는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121선을 좀 위에 이렇게 올라서는 흐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올라섰다기보다는 좀 뚫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얘가 정말 완벽하게 올라섰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제 내일까지 121선 위에서 올라서는 흐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0만원 구간이 좀 라운드 피겨도 있기 때문에 이 10만원 구간을 언제 뚫어주냐, 이 구간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 121선을 좀 밟고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10만원 위로 올라섰을 때 여기 지난번에 이 친구도 15만원 정도까지 올랐었던 이 구간을 좀 탐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리스탈 신소재 아까 막 VI 걸리고 하던데, 이 친구도 뭐 이슈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121선 부분까지는 그래도 조정을 받으면서 좀 내려와야 되지 않나. 121선에서 평단을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오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이따가 오후에 점심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